근데 달라진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진짜 오일을 안 먹을까?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일 명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구했습니다. 무슨 엔진이냐고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야, 몇 달 만에 구했냐고요? 4개월 만에 제가 구했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모비스에 전화해도 뭐 전산이 잘못됐다, 메이크에 잘못해도 소식 불통, 이러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넉 달 만에 제 힘으로도 도저히 안 돼서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엔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기존에 오일 먹던 거하고 지금 새로 바뀐 엔진, 그리고 지금 아마 이렇게 바뀐 엔진이 아마 생산이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생산되고 있는 거 있으면서도 부품을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궁금해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할까? 옛날처럼 뭐 그냥 쇼트 엔진만 갈면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뭐 다른 게 달라졌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엔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점검을 해봤더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꽤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개선했는지 제가 앉아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한번 옮겨보시죠. 제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엔진 여기 시린더 블록을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GDI 엔진은 원래 일본 미쓰비시에서 개발을 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엔진 성능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시린더 벽에 흠집 생기거나 뒤틀림 발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미쓰비시에서 버려버린 거거든요. 이거를 현대가 갖다가 개선해서 만들어낸 게 1.6 GDI 1.6입니다. 이 엔진이 바로 그건데 시린더 블록이 2개가 있죠. 이게 다 여러분 보기에 똑같아 보이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만든 1.6 GDI가 시린더 벽에 여기 흠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결론적으로 오일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뭐 무상수리도 하고 막 이렇게 니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개선했어 이거를. 예? 아무도 모르게 개선했죠. 나한테 딱 들켰지만, 자 이것도 구멍 뻥 뚫리고 뻥 뚫리고 뻥 뚫린 거 이렇게. 요렇게 시린더 벽에 기둥을 세우고 나서 조금 덜 했어요. 여기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는 아예 이 구멍이 없죠. 그 다음 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도 열이 이제 2500C다 보니까 이 열 같은 자체가 열 변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면 약간의 피스톤과 크랭크축과 시린더 벽과 나중엔 새거할 때는 정확히 사이즈가 맞는데 약간 뒤틀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막 나죠, 그죠? 약간의 움직이는데 거의 예전에 MPI 엔진처럼 거의 또 누 엔진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좀 없긴 없어요. 시린더가 원래가 시린더 블록이 변형이 안 생기고 또 이게 측압방향, 슬랩 현상이 제대로 안 생긴다면 시린더가 어떻게 마모되는 줄 아세요? 자, 뒤에 엔진을 제가 보여줄게요. BMW 겁니다, BMW. 예? 이게 11만 킬로 뛴 차예요. 제가 해갖고 잘랐어요, 시린더를. 자, 여기 시린더 벽에 보면 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시린더 블록 자체가 열 변형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흠집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전체적으로 원으로 있는 건 정상 맞아요. 예? 빗살문 있는 거. 근데 한쪽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 안 됩니다. 내려오면. 그거는 뭐예요? 피스톤이 거기 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흠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오일이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좋지 않으니까 그건 정상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2.5 스마트룸은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다가 개선을 한 거예요. 보니까 피스톤을 바꿨어요. 피스톤을 바꿨는데 피스톤에 몇 가지 바꿨어요. 그 자세한 걸 제가 피스톤을 보면서 먼저 거하고 지금 개선된 거하고 뭐가 다르든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장안의 화제,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면 국무조실장까지 국회에서 불러다가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소모에 대한 얘기를 해결 좀 해라 했는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명장보색팀에서 피스톤만 이렇게 개선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달라진 거는 딱 피스톤 하나예요. 근데 달라진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자, 일단 뭐가 달라졌냐 보면 오일 구멍이 하나 달라졌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오일 구멍이 원래는 먼저는 안 뚫렸죠. 자, 그럼 개선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쑥 들어가죠. 여기도 쑥 들어가죠. 사선으로, 아래 사선으로 이렇게 관통됐다. 관통되게 틀려요. 먼저 건 이게 막혔었는데 지금은 뚫었어요. 완전히. 이게 구멍이 몇 개? 8개를 다 뚫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구멍을 뚫기 위해서 예전에 여기가 이 턱이 없었잖아요. 이 턱이. 양쪽에 턱이 없었거든요. 턱을 양쪽으로 해서 4개를 더 붙였어요. 요거, 요 턱, 요 턱, 요 턱.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스커트 부분에 여기 깎았죠. 여기 양쪽에. 그래서 시린다 안에 내부에 흠집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할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압축비가 13대 1입니다. 2.2 디젤 자동차가 16대 1이에요. 그러면 거의 디젤 차 압축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수가 700에서 2200 정도밖에 거의 안 씁니다. 2500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빠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홈만 파도 구멍 뻥 뚫지 않아도 홈만 파도 엔진 오일링이 긁어내려도 글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원래 디젤 차잖아요.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멍이 안 뚫렸어요. 홈만 파 있어요. 이렇게 25톤짜리. 자,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보여. 오일링이 옆에 있는데 구멍이 보이죠? 그러면 이것도 오일 구멍 안 뚫었어요. 이거 홈만 파져 있어요. 이렇게 압축비가 큰 차 같은 경우는 피스톤에 구멍을 빵 관통을 안 해요. 근데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압축비가 거의 디젤차 압축비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 구멍 2개만 뚫어가지고도 오일링에서 오일을 긁어내리는데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착각한 거죠. 2.5 스마트 스트림은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수가 빨라요. 그러면 700에서 보통 운전사에 따라서 3,000, 3,500 쓰잖아요. 어느 건 4,000까지 쓰죠. 피스톤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그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일링 가지고 이거 오일을 긁어내리는 게 안 되는 거죠.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오일링이 그 오일을 제대로 못 긁어내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돈이 제일 안 들어가게 오일 소모되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멍 뚫은 거죠, 여기다가. 예? 구멍 뚫고 그걸 구멍 더 뚫기 위해서 여기다 덧대기도 하고. 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또 흠집 생기겠구나 해서 각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오일을 안 먹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 벌기예요. 기존의 오일 먹보다 조금은 덜 먹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실래요? 이 피스토닝에 문제가 있어요. 이 피스토닝에 보면 헤드 높이하고 여기에 너무 낮죠. 그러면 헤드의 높이가 여기서 열받는 게 연소 온도는 2000에서 2500도 받고 또 헤드의 온도가 250도에서 3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헤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피스톤 안쪽에다 오일로 냉각하는 회로를 만들었어요. 여기 구멍. 그리고 여기서 밑에 오일에서 노즐에 쏘면 오일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순한 오일량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넣어서 여기서 열받는 거를 열팽창을 고려해서 오일로 냉각을 시킨 거예요. 냉각시키면 카본이 덜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냉각 효과가 없었냐면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까맣게 됐을 거야 지금. 까맣게 끝에가 1번 링, 톱링이 할 수 있는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는 온도까지 온 거예요.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다른 차에 비해서 피스톤 링 장력이 약해요. 그런데 피스톤 링이 이렇게 가깝게 높은 열에 계속 고열되면 피스톤 링이 그나마 장력이 약한데 더욱더 약해지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카본이 형성되게 되면 이 피스톤링이 소결돼요. 그럼 1번 톱링의 압축을 유지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2번 링 하나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일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오일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짜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여기 피스톤 헤드에서 여기 피스톤 1번님까지 오는 여기 거리가 이렇게 짧게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차든 간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지 이쪽에는 카본이 많이 끼는 거예요. 카본을 피하고 1번 톱링을 뚫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너무 바짝 붙였다는 거죠. 이 1번 톱링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요거랑 보면 수입차, BMW 차 거의 같은 배기량 차를 가지고 저희가 봤더니 여기 헤드에서 여기까지가 요 실린더 직경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높죠. 높아요. 여기도 얘도 카본이 껴요. BMW 카본이 껴요. 여기도. 근데 카본이 많이 끼는 그 톱링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조금. 밑으로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톱링 자리를.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끼어도 이 톱링이 이렇게 일을 잘 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또 정확하게 하려면 앞으로 더 여기 1번 링 톱링 일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높이에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11만 킬로인데 봐요. 크롬 도금 한 1번 톱링이 색깔도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근데 10,000km밖에 안 뛴 차가 어떻게 됐어요? 1번 님 톱링이 크롬 도금 색깔은 없어지고 지금 아주 까맣게 열박음이 됐잖아요. 열박음이. 결론적으로 이게 소결될 일이 많다. 결국은 압축을 유지하는데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2.5 스마트는 개선된 엔진 피스톤 바꾼다? 오일 구멍만 뚫었다? 안 됩니다. 해결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피스톤과 실린더의 여기 간극이 다른 차에 비해서 여기 실린더와 피스톤의 여기 간극이 링벨트 부분이 실린더 안에서 간극이 커요. 피스톤 링이 약해지면 압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출력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고 뭐 연비도 떨어지고 이제 배출가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일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5 스마트 스트림을 이제 쭉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피스톤을 뭐 이렇게 개선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게 어디가 있냐면 실린더 블록이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나가 예전부터 제가 이 GDI 엔진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GDI 엔진 기술을 그때 몇 년도인가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오겠구나. 우리나라 GDI 엔진 오니까 굉장히 반가웠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서 실패했던 차가 우리나라 왜 들어오지? 뭔가 더 좋아졌나? 이런 생각했는데 역시 1.6 GDI 그 다음에 옛날 에쿠스 GDI와 하고 거의 실패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실린더가 측면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오일이 먹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달랐지? 그래서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려고 이 재료 분석을 해봐서 실린더 블럭을 이제 샘플을 잘라가지고 아반떼 거 GDI, 아반떼 GDI, 그 다음에 도요타 거, 그 다음에 BMW GDI 걸 갖다 분석을 딱 했더니 재질이 다르더라고요. 티타늄하고 망간이 더 추가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작용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 뒤져보면 더 알겠죠. 합금 기술이 그만큼 달라졌다. 재료도 다르다. 비율도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실린더 블럭이라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0,000km 안 뛴 차죠. 근데 이게 실린더 블럭 자체가 약간의 뭐 약간 뒤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까만데 여기 살짝 달았죠. 자, 뒤쪽으로 볼게요. 하나도 안 달았어요. BMW 같은 거 볼게요. BMW 11만 킬로 뛴 차인데 자 봐요. 여기 닿죠. 닿죠. 뒤쪽도 닿죠. 우리나라 차 현대자동차 누엔지 거 볼게요. 누엔지 거도 보면 자 여기 닿죠. 자 뒤쪽도 닿죠. 이 차 피스톤이 오래된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여기 닿죠, 이렇게. 자 여기도 어때서 여기도 닿죠. 자 결론적으로 오일이 안 먹는 차들은 피스톤 스커트 부분이 양쪽이 닿는다는 거예요. 에? 오일이 먹는 차는 스커트 부분이 한쪽만 닿는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실린더 블록하고. 2.5 스마트는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같은 BMW, 같은 배기량이에요. 같은 크기에. 내가 사이즈 재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죠. 네,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일 때 양쪽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끄떡끄떡 놓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결론 실린더 블록이 뒤틀리고 있다.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옵셋이 안 맞든 실린더 블록의 변형이 생기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가 돼요. 근데 오일이 먹는 1.6 GDI 엔진이나 또 지금 2.5 스마트는 한쪽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스톤에다가 구멍만 빵빵빵 8방 뚫어서 그냥 개선하는 그거는 조금은 지금보다 오일 먹는 속도만 늦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오일 먹는다가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GDI 엔진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건 실린더 블록의 알루미늄의 합금 기술이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스커핑 현상, 피스톤이 오면서 시린다 벽을 긁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알루미늄 합금 기술이 새롭게 비틀리지 않도록 확보돼야 된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는 현대 자동차의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자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피스톤만 오일 구멍 뚫어가지고 이 오일 소모되는 거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그랬던 차가 또 오일을 소모되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개선된 엔진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엔진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엔진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장 박병현이었습니다.